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캐릭터부터 각본까지 전부 새로 만드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경우는 원작이 없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할지 알 수 없지만 감독이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원작이 있는 작품을 애니메이션화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원작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제작할 수 없지만 원작팬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대다수의 원작은 라이트 노벨 혹은 만화입니다. 하지만 가끔 특이한 원작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각지도 못한 원작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아봅시다. 에로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은 많지만 애니메이션화 되면서 에로계의 느낌이 사라진 작품 또한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현재의 타임문을 대표하는 작품 중에 하나이자 페이트 시리즈의 시초인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또한 시작은 에로계였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에로계가 아닌 버전 또한 발매가 되었으나 장르 자체가 전기 활극 에로계입니다. 에로계 원작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마 절대로 깨지지 않을 애니화 6회라는 기록을 만든 작품입니다. 첫 번째 애니화인 스튜디오 D의 애니 버전이 현재와 같은 비판을 받게 된 원인에는 태생이 에로계인 것에 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페이트 시리즈가 노선을 바꿔 양지로 올라왔고 페이트 시리즈 자체의 인기도 높아졌기 때문에 얼리미티드 블레이드 워크랑 헤븐즈 필과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지만 스튜딘판이 나온 2006년 당시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의 취급은 그냥 인기가 많은 에로계였습니다. 그래서 액션보다 개그와 원작 재현에 무게를 두었고 그 때문에 액션 애니로 생각하고 있던 원작 팬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작화에 대해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당시에 나왔던 다른 에로계 원작 애니와 비교하면 1쿨도 아닌 2쿨을 배정받은 상당히 잘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에로계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은 모든 페이트 관련 작품을 봐도 스튜딘판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에로계 원작 애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어졌습니다. 스튜딘판은 작화랑 연출도 좋지 못하고 뱅크신도 많지만 다른 두 페이트 애니메이션이 페이트 시리즈를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심지어 헤븐즈 필의 경우는 초반 부분을 스킵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스튜딘판은 모든 루트를 넣은 유일한 애니면서 다른 루트 애니메이션에서 삭제된 장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랑 설정을 알기에는 적절한 작품입니다. 사실 진짜 흑역사는 극장판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얼리미티드 블레이드 워크스입니다. 에로계 작품임에도 진이로 인해 그렇고 그런 그림을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작품이 있습니다. 키사에서 제작한 에어는 사실 에로계였습니다. 에로계 버전보다 전연령층 버전이 더 각광받아 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취급이 바뀌었습니다. 카논에 이어 에어의 성공은 키의 이후의 개발 노선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쿄토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한 에어의 애니판은 쿄애니 특유의 극장판이 생각나는 아름다운 작화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작화뿐만 아니라 스토리 또한 6개의 루트를 깔끔하게 12화 안에 적절하게 구성해서 명작이라고 기억되는 작품입니다. 이 12화를 만드는 데 사용된 셀 매수가 89,000장에서 90,000장 사이인데 웬만한 이쿨 애니보다 많은 셀 매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특유의 그림체와 말 그대로 핵심 요소만을 압축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개그 장면이 없어서 생기는 지루함입니다. 사실 근데 다 괜찮아도 전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꽤 긴 스토리 분량을 가진 원작을 1쿨에 압축하니 전개가 당연히 매끄러울 수 없고 그 때문에 캐릭터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작 스토리가 쉬우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원작 자체의 스토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압축한 애니는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지난 현재까지 명작이라고 치부되고 있는 작품이고 이 작품의 오프닝 또한 오랫동안 기억되는 곡이니만큼 작화만 괜찮다면 한번 시청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페스나랑 에어는 원작의 스토리를 애니화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에로계의 캐릭터만을 가지고 애니를 만든 케이스입니다. 트라이앵글 하트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트라이앵글 하트 3의 팬디스크 트라이앵글 하트 리리컬 장난감 상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니는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아입니다. 트라이앵글 하트 3을 전신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지만 나노아 1기와 에이스가 너무 큰 성공을 하는 바람에
트라이앵글 하트보다 더 큰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타깝지만 사실 트라이앵글 하트 3도 페스나처럼 에로게보다는 싸움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꽤 괜찮은 작품입니다. 애니화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트라이앵글 하트 3의 4년 후를 무대로 한 OVA는 4편 나왔습니다. 액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노아의 가족이 얼마나 탈인간인지 궁금하시면 한번 시청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아는 현재에 와서는 그 열풍이 죽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신시리즈가 잘 나오는 작품입니다. 최근에 와서 그 힘이 많이 줄었지만 보컬로이드는 2009년에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한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세를 받아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카게로우 프로젝트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메카쿠시티 액터즈입니다. 진의 곡을 원작으로 하여 탄생한 메카쿠시티 액터즈는 많은 팬층을 지닌 작품입니다. 근데 문제는 애니가 망했습니다. 사실 스토리 자체가 없는 원작 노래를 베이스로 하며 모든 미디어 믹스를 평행 세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난해하긴 합니다. 근데 애니는 거기에 더해 처음 접하는 시청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내용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각본을 원작가인 진이 맡았는데 이 사람은 전문 각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토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기승전결도 없고 뭘 말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곡은 참 좋기 때문에 곡만을 듣기 위해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보컬로 프로젝트 애니메이션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평 또한 비슷했습니다. 미카구라 학원 조곡 또한 보컬로이드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 작품의 스토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 이야기를 잘 조합해서 애니화를 했으면 괜찮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메카쿠시티는 작품 자체가 평행세계, 죽음, 눈 등 난해한 설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작품은 특수 능력을 가진 일상물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캐릭터 디자인도 이질적이고 작화도 작품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액션 장면에서 뭉개는 장면 등이 있어 호불호가 갈리는 바람에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완결이 났습니다. 이후 보컬로 원작 애니메이션은 망한다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와서 다시 보컬로 원작 애니메이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을 끄는 것은 고백실행위원회 연애 시리즈의 첫 번째 애니화인 예전부터 계속 좋아했어 고백실행위원회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극장판으로 만들어졌으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첫사랑 이야기이기도 해서 대중한테도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어린 여성 관객들을 노린 작품이었는데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좋은 평을 받아 좋아하게 되는 그 순간을 고백실행위원회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극장판의 성공 이후 언제나 우리의 사랑은 10cm였다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인 4월에 히로인이라는 자, 미움받는 히로인과 비밀스러운 일이 방영됩니다. 과거에 제작된 특촬물의 다음작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SSSS 그리드맨의 탄생이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후토 탐정은 가면라이더 더블의 후속작을 그린 만화를 애니화한 작품입니다. 가면라이더의 50주년을 기념으로 애니화된 후토 탐정은 2022년 3분기에 방영 예정입니다. 작품이 어린 시청자가 아니라 성인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극적인 요소가 늘어났습니다. 작품이 더블 이후의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라이더를 안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가면라이더 더블은 헤이세이 2기의 스타트를 잘 끄는 작품으로 기억되는 만큼 그 특유의 오글거리는 면을 참을 수 있다면 한번 시청한 후에 후토 탐정을 기다리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일본에는 파친코 문화가 있습니다. 총 인구 수만 1679명인 작은 섬에도 파친코가 편의점만큼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애니메이션 혹은 만화가 파친코 슬롯으로 이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파친코 슬롯이 애니화되는 케이스 또한 존재합니다. 일본에는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슬롯이 있습니다. 뭔가 비슷한 놈이 하나 생각나는 듯하지만 다른 놈입니다. 그 놈이 모티브로 삼은 슬롯인 것은 맞습니다. 원작이 이렇다고 해서 무시하기에는 어려운 작품이 그 슬롯의 애니판인 바다 이야기, 당신이 있어 주었기에입니다. 1화만 보면 치유물에 가깝고 2화를 보면 마법소녀물이 되는 장르를 파악하기 어려운 작품입니다. 감독이 아리아를 포함한
많은 명작을 만들어낸 사토 주니치답게 마지막에 심오한 깨달음을 주면서 예상치 못한 좋은 작품으로 끝냈습니다. 작품도 정말 배경과 이름만 가지고 독자의 세계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은 작품입니다. 애니를 먼저 봤으면 원작이 그럴 줄 상상하기 힘든 작품이니 잔잔한 작품을 좋아하시면 한번 시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작의 종류는 애니메이션이 어떨지 미리 생각하게 되는 편견을 만듭니다. 그래서 안 본 작품이 의외로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이한 원작이 있는 다른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가능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